네, 안녕하세요. 약드래브의 칼룰입니다. 자, 아시다시피 저는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또 학교에서 연구도 하면서 실험도 하고 대학원생들 지도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학교 쪽 일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.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개 이것저것 하느냐, 지금 약국도 잘 되고 있고 약국 운영만 해도 그냥 속된 말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느냐,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.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약국도 직원분들이 한 15분 정도 되는 규모가 큰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근무약사님들과 직원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제가 다른 일들도 하고 있는데, 반대로 이야기하면 약국 운영만 하더라도 인건비 줄이고 다른 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,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국만으로 향후 10년, 20년 후에 이 약국 시장이 계속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약간의 불안감, 걱정,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약국 운영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그래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분야들, 어떤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려는 것이죠. 실제로 약국은 과거 몇십 년 동안 계속 하향세입니다. 매출이나 여러가지 지표로 봤을 때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의약분업이 시작됐을 때 잠깐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고요. 그 이후로는 계속 하향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게 하향세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가지 수익 면에서 근무 여건 면에서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. 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과거에 이제 한 10년, 20년 전만 해도 선배 약사님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. 야, 우리 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괜찮았는데 너희부터는 굉장히 좀 힘들다, 선배로서 좀 미안하다, 어떡하냐, 잘 해봐라, 이런 얘기들을 하신 선배분들도 계셨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훨씬 좋았다는 거죠. 20년, 30년 그 전에는 약국에서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익성이 좋았지만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, 지금도 그 상황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약국 환경이, 약국 일이라는 게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수익적인 면에서, 근무 환경적인 면에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아무리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퇴사를 하고 정년이 다가오면은 나와서 할 게 없습니다. 그쵸?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프랜차이즈들 많이 하고, 또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들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약국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죠. 그래도 약국이 낫다, 다른 어떤 산업이나 사업, 이런 비즈니스들이 더 안 좋고 할 게 없다,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약국이 제일 낫다. 그래서 약대를 많이 가고 약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. 그럼 밝은 미래를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또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,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. 물론 지금 현재에서 다른 여러 분야에 비해서 그나마 약국이 고정적으로 어떤 수익이 생기고 하는 면은 있지만, 일단 첫 번째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.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잘 되는 약국을 하려면 잘 되는 병원에 들어가야지 될 확률이 높고요.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환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. 제품도 다 똑같습니다. 그쵸? 의약품들은 똑같아야만 됩니다. 다르면 안 됩니다. 똑같은 효과, 일정하게 품질 관리를 통해서 나온 제품들이지 않습니까? 약이라는 게.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밖에 승부할 수가 없는데, 그것도 한계가 있고, 병원 같은 경우야 내가 정말 진료를 잘 본다면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, 약국은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. 약사님들도 대부분 다 공부하시고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끌어모으는 일이란 쉽지가 않습니다. 과거에 의약 분업 전에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저 시골에 약국을 차려도 내가 어떤 비법 같은 것만 있으면 환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. 그렇죠? 그때는 의약 분업 전이니까 약국에서 약을 쉽게 조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약국들과 차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환자들을
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사실이죠. 그래서 잘 되는 병원 밑에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또한 약국 근무 면에서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.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약국에 출근하면은 그 환자들과 하는 업무 이외에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들 약국에서 그냥 약 조제하고 계산하고 뭐 건네주고 이게 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일하는 환경이 어려워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뭐 직업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고령이 됐을 때 뭐 인터넷, 뭐 컴퓨터 뭐 보내고 다운받아서 뭐 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고령의 시니어 약사님 분들은 그런 약국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거든요. 뭐 물론 조지료가 매년 올라갑니다. 뉴스에 나오죠. 매년 뭐 진료비, 뭐 조지료가 협상을 통해서 몇 % 증가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증가 폭이 물가 수준과 인건비 올라가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. 약사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약사가 아닌 일반인들만 잘 모르는 거죠. 그런 어떤 희망적인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산업들도 다 어려우니까 그나마 약국이 제일 나니까 뛰어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약국을 하시게 되면은 뭐 매매를 하시거나 뭐 임대를 하시거나 다른 약국을 인수를 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 지금 뭐 여러 가지 권리금이나 월세나 보증금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. 그 증가폭이 해마다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. 야, 이 금액을 내고 이 약국을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지금은 그래도 없으니까 그 돈을 내고 약국을 한단 말이죠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많은 돈을 주고 약국을 시작을 했는데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수익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면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. 물론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. 앞으로 더 높아질 거다. 지금 이 정도니까. 왜냐면 과거에 10년 전부터 권리금이나 월세들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구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. 그나마 지금 높지만 지금 사는 게 저렴한 것이다.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약사님들께 제가 뭐 아니다,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저의 주장을 뭐 이렇게 어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뭐 저도 미래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요.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다각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 면에서 약국만 올인해서 일을 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좀 배워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금 뭐 유튜브도 하고 개인적인 사업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죠. 제가 10년, 20년 후에 은퇴를 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? 그 젊은 사람들과 실제로 전문가분들과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솔직히 좀 자신이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아직은 젊지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여러 분야에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뭐 처음에 시작은 제가 왜 약국만 하지 않고 여기저기 하나만 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뭐 이것저것 하느냐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셔서 그런 어떤 변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서 실제로 약국 근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면에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. 그래서 약국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환경들이 앞으로 계속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.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약사가 되시려는 분들 또 약국을 하시려는 분들께도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좀 넓은 시각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감사합니다.